호흡기로 들어오는 거,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자,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계면활성제들 있죠. 샴푸, 린스, 화장품, 바디용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여성들의 생리대. 그거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독소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거, 페인트,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독소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무슨 독소라고 했어요? 전자파, 수맥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음식 독소. 네, 당 독소라고 배우셨죠? 네, 강화 체종 산물을 당 독소를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굽거나 튀기거나 해서 노란색 부분. 우리 닭 튀기면 약간 그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색깔. 노란색이랄까요? 황금빛 노란색이랄까요? 그래서 튀겨 먹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당 독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대장암하고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 독소는 가장 위험한 음식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품 첨가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식품 첨가물. 여기서 세 단어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자세한 거는 다음부터 더 배우면. 자, 그리고 내부 독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뭐의 원인이 되냐면 활성산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독소도 전부 다 뭐의 원인이 되냐면 활성산소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가장 활성산소 유발 요인이 높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산소 찌꺼기. 지금 제 말이 들리시는 분은 활성산소가 뭔지 아시는 분이고 눈만 뻑뻑뻑뻑 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산소를 쓰면 뭐가 발생해요? 산소 찌꺼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활성산소. 이것만 정의를 하세요. 산소를 이용하면 뭐가 발생해요? 산소 찌꺼기. 산소 찌꺼기 뭐라고 한다고요? 활성산소. 요 단계에서 기초적인 질문으로 고객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제일 늘어나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때. 언제 제일 빨라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 다음에 시월들을 만날 때. 그 시월들을 영접하시게 될 겁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시금치도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진짜 들어간 건 안 먹어요. 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갖고 나 눈탱이 밤탱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독소의 종류는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독소의 유입 어디로 들어와요? 호흡기를 통해서. 자, 특히 적어보세요. 눈, 코, 입, 피부,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독소가.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독소의 특징 4번 어떻게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독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입된다. 자, 그리고 다른 용어로 적어주세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독소가 좀 컸으면 우리가 다 피해다닐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남이 딱 오면 이렇게 피해다니고 또 이렇게 피해다니고 전혀 알게 모르게 유입이 되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여러분이 뭐냐면 제일 위험한 독소가 있다고 했죠. 귀로 들어오는 독소. 네, 잔소리.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뛰어내려버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잔소리는 가장 위험한 독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소의 특징까지 해독 기관에서 가장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요. 자, 적어보세요. 우리 몸의 독소는 모든 독소
독소는 어디에서 해독을 해요? 간. 그 다음에 배출은 어디로 해요? 신장. 그래서 간하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독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 기간에다 정리하시면 좋아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집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가 증가한다고요?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집니다. 왜? 독소에 섞여 있기 때문에 피가. 그러면 자 신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장의 사구체 혈관은 또는 신장의 사구체는 점점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부족.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손발이 붓는 분들은 신장 기능을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가 신장을 낫게 하는 방법을 신장 마사지라는 게 뭐, 이 책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장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 있죠. 이렇게 보시면 등 뒤쪽 있죠. 이 부분이 굳어지지 않게 잘 마사지를 해요. 수시로 마사지를 해요. 그다음에 콩팥을 직접 만지는 방법은 옆에 있죠. 옆에 눌러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신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눕힌 상태에서 옆에를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악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신장이.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소리를 많이 질러요. 피부샵에서 많이 해보세요. 옆으로 눌러가지고 조금이다 전부 다 성인 원장님 앞으로 모이세요. 신장 테스트 감사하게. 자, 그래서 간하고 신장 기능 테스트.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막히면 독소가 발생해야 해요. 안치가 나죠. 우리 몸의 하수구가 어디예요? 신장 콩팥이죠. 콩팥이 막히면 어때요? 독소가 나가야 못 나가요? 어디로 돼요? 역류하겠죠. 어디에 쌓여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 세포 조직 기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 기능이 어때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1차적으로 설명해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지면서 우리 신장의 여과 기능, 좋은 거는 그렇고 나쁜 걸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막혀가면서 어때요? 몸이 어떻게 돼요? 오장육부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하고 신장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하고 신장을 다스리려면 뭘 다스려야 돼요? 위, 소장, 대장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위, 소장, 대장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잘 배설하는 거죠. 흡수를 잘하면 잘 싸겠죠. 싼다고 죄송합니다. 잘 배설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잘 배설하고 이 소화 흡수 배설이라는 이 주된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기능이 나빠지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진동이 나요. 요 루트를 여러분이 항상 그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럼 결국은 무엇부터 다스려야 돼요? 위, 소장, 대장, 간, 신장 이런 기능들을 다스려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소화 잘 되세요? 안 돼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위는 단맛이잖아요. 제슈추, 콜라겐, 웨이 이런 것부터 먹으세요. 갑자기 리스토레이트 먹고 토하고 난리 납니다. 물어보세요. 위 나쁜 사람들 리스토레이트 뭐 신맛이 나네, 뭔 맛이 나네 써서 못 먹겠네. 뭐 별 희한한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기법이 뭐예요? 리스토레이트는 먹게 하려면 웨이를 타면 돼요. 콜라겐을 타면 지.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산성이나 뭐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미노산 성질이 염기성도 있고 산성도 있고 알칼리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꼭 고객을 다져주세요. 산성하고 알칼리성이 두 개 동시에 있는 성질이 있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냐면 산성기가 많고 어떤 건 알칼리기가 많아서 산하고 염기의 균형을 이루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미노산 단백질. 그래서 웨이나 콜라겐 이런 걸 좀 타주면은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해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위의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먹여보면 알아요. 딱 먹였더니 웩 하고 토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 혹시 자기 파트너나 소비자 중에 있으신 분? 있으셨어요? 누구? 옆에 계신 분? 암 환자인데 네네. 저기 미스트레이트 타줬는데 막 먹는 순간 바로 토하시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토레이트 주면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위 기능이 안 좋으면 구토하든지 미식거리든지 뭐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고 줘보세요. 멤버거든요. 근데 거기다 웨이나 콜라겐 딱 타가지고 줘보세요. 맛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상담하는 기법을. 액티바이즈를 못 마시더라고요. 한 숟갈. 네, 액티바이즈 못 마시는 분은요 젤 슈츠를 타면 중화가 됩니다. 네, 단맛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웨이를 좀 타셔도 되고. 네, 그래서 못 먹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리는데 위를 물어보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 다음에 위검사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나머지는 다 해요. 근데 이걸만 물어봐도 밥을 어느 정도 그 밥 먹는 속도가 어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위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빨리 먹으면 뭐에 걸려요? 위, 하수. 위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 기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가 안 좋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콜라겐이나 젤슈츠,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를 꼭 먹어야 되니까 웨이나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는. 그래서 감적증의 원인은 뭐예요? 감정증의 원인은 뭐냐면 위장벽에 위벽이 콜라겐이잖아요. 이거. 네. 위를 감싸고 있는 위벽이 콜라겐막이에요. 자, 30세 이후에 1%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더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실수록 특히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담력병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책을 쓰신 이시 히카루 박사님인데 그분 책에가 그게 나와요. 그 콜라겐으로 고쳤다는 것이. 책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이시 히카루 의사의 거짓말 42가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의사의 거짓말 여기 있네.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이분이 위쪽에 관련된 환자들을 4만 명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콜라겐으로 이거를 전부 다 증상을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콜라겐으로 장상피환생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분은 병원에서 콜라겐 처방을 해요. 자기가 만든 걸로 직접. 그래서 콜라겐으로 전부 고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프롤린은 소에서 추출하는 건데 좋지만 이거를 추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 PM에서 만든 뷰티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콜라겐을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A사의 리더분이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우리도 독일에서 갖고 와요. 메이드 독일이더라고. 독일은 그러니까 아메이는 전 제품을 오다 메이드로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얼마 정도 아세요? 그래. 그러시냐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상대방 회사가 나쁘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씩씩대냐고 내가 선생님 나쁘다고 말 안 했어요. 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뿐입니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A사는 이제 뭐 돼지 껍질인가 뭐 거기서 추출했대요.
오히려 정보를 더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에 있는 추출물 중에 프롤린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기술력이 한참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드신 분들이 흰머리에서 검정머리 되신 분도 있어요. 완전 백발이셨는데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절반이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되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좋아진 사례 때문에 제품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독 기간을 점검을 할 때 뭘 먼저 설명해야 되냐면 간하고 신장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증가해요? 독소가 증가하죠. 피는 어때요? 탁해지죠. 근데 왜 탁해져요? 아니 꾸정물하고 좋은 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꾸정물 되죠.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어려운가 봐 그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 꾸정물하고 좋은 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꾸정물 되죠. 똑같아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아주 눈높이를 좀 낮춰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요?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져요. 자, 신장의 주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여과 기능. 좋은 거는 걸러 쓰고 나쁜 거는 배출해야 돼.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 점점 쌓이게 되죠, 독소가. 세포하고 세포 사이, 조직, 기관 사이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부어. 그걸 뭐라 그래요? 부종.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면서 가벼움증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벼움증. 자, 그래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이 종아리 안쪽을 자꾸 긁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아리 안쪽은 복숭아뼈 안쪽에 세 마디 지나가는 지점에 혈자리가 삼음교라고 그러거든요. 비장, 간장, 신장이 지나가는 혈자리예요. 우리가 양발을 신으면 딱 거기 발목에 거치는 점이 있죠. 그 자리가 삼음교인데 그 안쪽을 긁게 돼 있어요. 자기 동작이 자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가려우니까 막 긁어. 왜? 비장, 간장, 신장이 지나가는 혈자리니까 거기를 긁는단 말이에요. 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만성축농증하고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약을 한 30몇 년 먹었더니 간하고 신장이 다 막. 제가 그래서 이게 강의가 제가 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제가 질병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해독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많이 먹고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었더니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통제 많이 먹은 사람들 있죠? 뼈가 부실부실해요. 타이레놀 30년 먹은 사람 저희 순천의 파트너 사장님 뼈가 있잖아요. 이거 만져보면 이게 뭐라 그러지? 스펀지처럼. 개보리를 15알씩 18년을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영상 공유한 거 있죠? 공유 안 했나요? 했는데 그 개보리 먹고 액티바이즈 뭐냐면 세 통 먹고 나선 살이 있잖아요. 개보리를 18알씩 오후 3시만 되면 개보리를 16알, 15알씩 먹는다니까요. 편두통 때문에 편두통 살이 그거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배석대 사장님 공유해 주세요. 그 방에다가 찾아보고 나한테 한 달에 한번 보내줬잖아. 편두통 살에 기억나요? 인터뷰 내가 인터뷰. 제가 순천까지 가서 진짜 인터뷰했다니까. 너 거짓말이야 죽어. 진짜 조금 더 올려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결론은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가 증가해요? 독소. 그럼 뭐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져. 그러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는 걸고 나쁜 걸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이 적은 혈관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독소가 점점 내 몸에 쌓여. 어디에 쌓여? 세포에 쌓이고 세포와 세포 사이 조직에 쌓이고 그다음에 오장육부 기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 나쁜 것이 쌓이니까 붓겠죠. 그럼 부종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걸 피부로 밀어내면서 뭐가 생겨요? 가려움증이 생긴다. 특히 종아리 안쪽을 긁은 사람들은 상태가 심각해지게 돼요. 비장, 간장, 신장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삼음교라는 자리가 비장, 간장, 신장이 지나가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제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져요.
어떤 사람들 갑자기 막 내 피부가 이상해하면서 막 바디용품 막 바르기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떨어져서 그래요. 기능 자체가. 물론 보습이 필요하고 피부 안 바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많이 나타날까요? 뼈로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점들. 그 다음에 뭐 쥐적 같은 거 또 뭐라 그럴까 이거 뭐 나는 거 뭐라 그럴까? 비쪽. 아니 쥐적 비쪽 쥐적. 또 뭐 하나 있던데 뭐 쌀처럼 그게 비립적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고개 가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위 소장 대장을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무슨 기능? 소화 기능. 먹기만 하면 뭐 더부룩해지고 잘못 먹고 하는 거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기능, 흡수 기능, 효소가 잘 안 나오는구나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먹어도 배고파 하는 건 뭐야? 소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밀가루 음식. 적어보세요. 소장에서는 대부분이 밀가루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밀가루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밀가루 씹어 보셨죠? 밀 씹어 보신 분 밭에 나는 밀. 세대가 벌써 달라요. 구현주 선생님, 구현주 선생님 맞죠? 네. 연장가요? 구현주 선생님.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네. 씹어 보셨어요? 네. 어떠시던가요? 쫀득쫀득. 나중에 껌처럼 바뀌죠. 껌처럼 돼요. 그게 글루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으면 강력분이 되고 좀 덜 넣으면 중력분이 되고 아예 덜 넣으면은 방력분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루텐을 좋아하는 사람 특히 이제 떡밥 면 중에 밀가루가 들어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슨 기능이 떨어질까요? 소장 기능이 떨어진다. 자, 그럼 소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대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변비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설사. 그 다음에 교대로 나타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피가 나면서 기어 나오면 치질. 이해되세요? 너무 뛰어나게 말했나요? 변비, 설사, 이게 교대로 나타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피가 나면서 정맥 혈류가 우렬돼 가지고 항문 밖으로 왜냐면 직장의 일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치질이라 그러죠. 바깥으로 나오면 위치질, 안에서 골마가지고 부으면 리치질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발 치질 이야기 좀 하지 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치질하면 질린데 수술을 3번 해가지고 진짜에 진짜만 나와도 그냥 그 수술 생각나가지고 엄청 아프대요. 네. 누가 자기 치질 수술하신 분 있어요? 오, 진짜로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옆에 성함이 이은길. 이은길 선생님 몇 년도에 하셨어요? 60 안 넘으셨죠?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 그랬죠. 네. 자, 그럼 지금 해독 기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해되세요? 먼저 뭐부터 물어보라고요? 간부터 물어요. 자, 그럼 간은 뭘 물어봐야 돼요? 고객님, 자도자도 피곤하십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자, 거기다 적어주세요. 간은 뭘 질문해야 돼요? 고객님, 자도자도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간이 망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늘 피곤해요. 자도자도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진다. 그러면 신장의 여과 기능 콩팥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막히니까 그 독소가 어디에 쌓여요? 세포에 쌓이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로 조직이라 그러죠. 조직이 쌓이고 조직이 확대되면 뭐가 돼요? 기관, 오장육부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자, 미 선생님 제일 만만한 데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독소예요. 손이 독소예요. 여기 이렇게 쌓였어요. 여기에 더 쌓이면 근육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몸에 계속 뭔가 달라붙으면 독소가 그걸로 인해서 변질이 되는.
석회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근육 사이사이가 딱딱하게 좀 딱딱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주면서 결국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어때요?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간이 이렇게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뭘 물어보라고요? 자동차도 피곤한 사람. 자동차도 피곤한 사람은 뭐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이 자꾸 붓는 사람은 아니 부종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자꾸 가려운 사람은 간하고 신장이 다 망가져. 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먹어도 나는 흡수가 잘 배고프다는 사람은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설이 잘 안 되면 대장에 변비 기능이 생기고 먹으면 싸는 사람은 설사 기능 변비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사람은 과민성 비장증 그 다음 자꾸 뭐냐면 항문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사람은 뇌치질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 뇌치질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 염증이 증가하면 뭐가 돼요? 대장암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뭐에서 시작하라고요? 간에서 시작하고 신장,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기능을 점검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원리가 증명되신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면 우리의 올해 목표는 뭐냐면은 질병 상담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국가에서 아예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면 내 몸에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해독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과학적 팩트죠. 너 해독해야 돼 하면 뭘로 걸려요? 과대광으로 걸리십니다. 네. 그래서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과학적인 팩트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해독해야 돼 이건 뭐예요? 과대광고니까 지금 해독, 디톡스 뭐 다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팩트를 먼저 설명하면 그걸 안 걸립니다. 참 희한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먼저는 과학적 팩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걸리는 게 뭐냐면, 자, 말을 뭘 제일 조심해야 돼요? 치료가 됐다. 또 그다음에 이거 먹으면 나았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분의 보세요. 보여주면서 이분의 체험 사례야 이렇게. 내가 먹고 나은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먹고 나은 거 비포 애프터. 내가 먹고 나은 사례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나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랬어. 이건 안 걸린대요 절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모든 각 그룹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강남경찰서 전화 오면 맨날 달려가 봐서 알아요. 왜 걸렸어요? 물어봐야 내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걸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는 법적으로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언어 전달에서 다 걸립니다. 그리고 식파라치는 뭐라냐면 그 직업이에요. 식파라치는 이런 데 와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갖고 그대로 그 부분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걸리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가실 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 녹음하고 있는 수도 있고 정량이 때문에 웬만하면 사무실이나 본인의 그런 데서 좀 한정한 곳에서 상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양자 분석기 사용 퀀텀 바이오 스캐너 이걸 사용하실 때도 그때 이제 판사가 그 판례에 관한 법에 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하다 보면 의료 행위처럼 보여요. 아무리 빌려주고 그 사람이 쳤어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딱 여기에 딱 빌려주고 이 정도 와 있어. 좀 해라 이렇게. 그래야 사진 안 찍힌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잘못하면 이게 그리고 띡띡 이거 있잖아. 줄이면 없애면 돼. 그럼 지 혼자 뭐 한갑다 하지 누가 뭐 저기 하겠어요. 이것도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알려줘서 알았어. 왜 그러냐면 혹시 공공장에서 할 때가 있잖아. 근데 띡띡 소리 나면 뭐예요? 쳐다보잖아.
근데 이거를 무음으로 처리하고 혼자 하고 자기는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고 뒤에서 들어가기 전에 봐. 다 하고 그거 다 뽑아놓고 있어. 그러면 노트북만 딱 가져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지혜롭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하나 걸리면 무슨 법? 아니 의료기 내가 남의 해주다 보면 저기라니까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지가 잰 거는 의료법 위반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제주다가 누가 사진 찍어서 뽑아내서 걸려 의료법이야. 자기 혼자 잰 거는 이걸 자법이라 그래. 내가 쟀는데 나는 아니 내가 피 검사를 했어. 내가 아니 아침에 당뇨 있는 사람 내가 피 검사를 이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내 목적으로 한 거 안 걸리잖아요. 근데 미 선생님 피를 뽑아갖고 쟀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이 자체가 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재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본인이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딱 하고 잠깐만 하고 화장실 갔다 한 10m 전방에서 딴짓 하고 있어야 돼. 아니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혹시나 누가 찍어서 걸리는 경우 몇 번. 강남경찰 한 3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멀리에서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둘이 각도를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찍어서 걸리더라고. 되게 신기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판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바디 때문에 다 걸려. 인바디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본인 개인이 했는데 이게 왜 걸리냐라고 해서 상대방이 눌러주는 것도 걸린대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세분화돼 있고 얼마나 포획을 먹고 우리 기획으로 길거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든 시대가 됩니다.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큰 틀은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자, 독소가 쌓이면서 간에 무슨 기능?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져. 이 탁한 피가 어디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팥, 신장. 그러니까 요가 기능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그럼 어디에 쌓여?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세포와 조직과 오장육부 기관에 달라붙어. 저는 그냥 그 여러분의 언어로 달라붙는다고 쌓이다가 이거 모르니까 달라붙는다고. 그런데 덕지덕지 독소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장육부의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질병. 대장에 많이 쌓이면 대장에 질병이 나타나고 위에 많이 담장 같은 게 쌓이면 위에 질병이 나타나요. 간에 독소가 더 많이 쌓이면 간에 질병이 나타나요. 신장이 많이 쌓이면 콩팥병이 나타나요. 눈에 많이 쌓이면 눈병이 나타나요. 뇌에 많이 쌓이면 치매로 가든지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의 원인은 뭐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독소가 쌓여서.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빼내는 방법하고 이 독소가 어떻게 유입되는지. 어디로 유입돼요? 눈, 코, 입, 피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알면은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쌓여가니까 이거를 해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간에 무슨 기능?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져. 그러니까 신장의 요가 기능이 어때요? 떨어지죠. 즉 막히게 된대요. 그러면 이 독소가 어떻게 돼요? 세포와 조직과 오장육부 기관에 다 쌓인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오장육부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해독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이런 식품으로 관리하고 예방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완전 고급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건 완전 저급 비즈니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해독이 필요한지 이렇게 고상하게 알려주고 우리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고객이 받아들일 때 맡기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맡기고 싶겠어요? 맡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보자. 올 한해는. 제발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향과 목적이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뭐 하고 있냐면 헛소리만 삑삑 하다가 와.
그거 다 알아. 뭐 인터넷 좀 싸게 나온다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방향성에 뭐에 문제 민감성이 생겨버리면 가격에 민감성이 생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제품을 내가 너한테 해독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관리해 줄게. 그리고 나서 너에게 이거를 먹고 나서 좋아진 점을 상대방이 알렸을 때 이런 부가가치가 있어. 이렇게 사업의 전개 모델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뭐 꺼내지 말자? 뱀 꺼내지 마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가서 이거로만 나 요즘 이 장사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제발 격 떨어지는 말을 좀 하지 말게요. 우리가 내가 요즘에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더라.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니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모델만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10분만 쉬었다가 얼른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마지막 시간.